예,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이제 돌출 영상을 해서 스케치 평면 반대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60만큼 생성을 시켰고요. 이제 다음 내용은 자, 다시 한번 또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스케치 평면을 좀 전에 이제 돌출시켜줬던 끝면 위에다가 작업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스케치를 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스케치를 그 스케치 좌표 XY의 원점을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상들은 스케치 원점을 센터점에다가 옮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실행을 시키고 면 잡고, 스케치의 지금 그 원점은 X축, Y축은 이 평면을 무한대의 공간으로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켰을 때 절대좌표에 있는 000 위치에서 그 평면으로 투영을 해서 교차되는 지점을 스케치의 원점으로 보통 잡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원점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 평면에서 어디? 여기 센터에다가 클릭해서 여기를 스케치의 원점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굳이 레퍼런스는 잡을 필요는 없는데 기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참조예요. 말 그대로 참조는 이미 앞에서 만들었던 어떤 형상의 외곽이나 교점이나 면이나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 실선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점세선으로 뭔가 스냅을 할 수 있는 어떤 참조할 만한 개체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왜 만들었냐,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센터라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요 라인의 끝점은 고정을 시키네요. 저는 좀 교재랑 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여튼 그냥 좀 넉넉하게 지금 참조선을 잡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아이콘을 써서 라인의 시작점을 이 연장선에서 위에 일치구속을 주고 쭉 가서 여기서 이제 탄젠트 아크로 해놓고 끝점을 여기 이제 스케치의 Y축에다가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R값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X축에서 최장거리 값은 100입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참조는 여기서 참조 기능을 눌러가지고 내가 뭔가 객체를 이렇게 찍으면 클릭하면 이렇게 참조선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게 이렇게 이미 지금 고정되어 있는 외곽 형상을 따왔기 때문에 얘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지우실 때 그냥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스케치의 원점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어떻게 수평하게 그리고 수평 구속이 들어갔고요. 마우스로 이 라인의 끝점을 이동을 시키면 얘가 이제 수직에 대한 어떤 자유도는 죽었는데 이제 수평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자유도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참조선으로 바꾸고요. 교재랑 조금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얘를 그냥 바로 치수를 10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교재처럼 여기 끝점을 굳이 고정을 시킬 필요가 없죠. 스케치에 들어와서 그리기 아이콘을 누르고, 자, 끝에 끝점 일치, 네, 그냥 점일치 구속이 아니라 점과 점일치 구속입니다. 쭉 그려줘요. 쭉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정도 그려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접선 원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끝과 끝 점 대 점일치 구속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1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지금 모델이 우리가 전체 사실은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케치 프로파일도 한쪽만 그려서 오른쪽으로 이제 결국에는 대칭을 줄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원호도 보시면 이 원호의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은 여기 가운데 여기 대칭 이제 대칭면이라고 할게요. 이 대칭면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점이 어디가 있죠? 여기에 있죠. 예, 얘를 그래서 옮겨야 돼요. 자, 그래서 구속에 들어가서 구속 추가 아이콘 누르고 요 포인트를 찍고요. 자, 가운데 이제 대칭해줄 요 면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라인 위에 어떤 시작점을 일치를 시키겠다. 네, 하나밖에 없죠. 네,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요 포인트가 이 원호의 포인트가 라인과 노란색으로 일치를 한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치수만 부여하시면 되겠죠. 빠른 치수, 반경이나 직경 치수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치수 값은 20입니다. 값에서 20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시면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는 형상이 또 여기 이제 대칭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대칭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스케치에서 대칭 복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개체가 있고요. 내가 복사 개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은 대칭선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선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선으로 기하 구조를 대칭 복사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아줘야죠. 네, 여기 지금 네모난 사각 박스로 여기가 열려져 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프로파일 가지고 돌출시키면 뭐가 되죠? 네, 서피스가 됩니다. 항상 구속, 점일치 구속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하시다가 보면 우측 버튼 마우스를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실 때는 화면에서 자동 배치 F9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F9번을 누르시면 스케치 평면에 반듯하게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 컨트롤 A를 누르면 화면에 이제 피팅이 된다. 자, 스케치는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속을 다 부여를 하고 돌출을 시키는데 얼마만큼 돌출을 시키느냐 하면은 30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연산에서는 추가로 해서 기존 형상과 그대로 붙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고 돌출 명령 실행해서 좀 전에 그려준 스케치 평면 하시고요. 돌출 유형은 한 면입니다. 한 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값은 30 엔터 치시고요. 더하기로 놓고 연산 영상에서 얘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공면으로 놔두셔도 돼요. 예. 기존에 앞에서 만들었던 바디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공란으로 놔두셔도 되고 얘가 지금 솔리드다 라는 엔드캡 다 닫아라 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형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배 드래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다른 말로는 9배라고 합니다. 혹은 뭐 기울기로 값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제 각도 값은 5도로 되어 있네요.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지금 한글 교재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따로 업로드를 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프트 각도는 5도.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은 페이스가 있죠. 세팅에서 페이스가 있는데 얘를 따로 지정 안 하면 요 바디 전체가 다 드래프트가 됩니다. 근데 이 페이스에서
별도로 옵션에서 지정을 하면은 해당 면만 이제 기울기가 들어가고 이 형상에서 나머지 부분은 기울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래프트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개체라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구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꼭 구배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말고 뭐 이렇게 주고 싶을 때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느냐, 이게 기준 개체가 됩니다.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그 카티아 같은 경우는 노트럴 페이스라고 그래요. 중립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면들은 이만큼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면도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그 기울어진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기준점이에요. 중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툴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이제 기준 개체가 얘를 의미를 합니다. 면을 여기를 찍어 주시고요. 이제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가 이제 구배가 이렇게 안쪽으로 시키고 싶을 때가 있고, 요렇게 바깥쪽으로 구배를 시키고 싶을, 일부러 좀 언더컷 형상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값을 플러스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킬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값은 안쪽입니다. 자, 대충 전체적으로 이제 구배가 들어가는데 구배가 들어가죠. 지금 이제 구배되는 면이 이제 지금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약간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여기 옆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각도 값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다 이제 걱정이 되죠.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기 면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면이 있습니다. 요 면과 요 면은 우리가 스케치에서 필렛 이제 곡선이고 직선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면은 이렇게 분명히 달라요. 예, 곡률이 있고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작게 라인이 하나 그어지죠. 탄젠트한 영역이나 이제 평평하지 않은 면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라인들이 생기는데요. 예, 이렇게 구배를 주면은 이렇게 지금 패치 경계로 해서 면이 사라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툴에 따라서. 근데 얘는 이렇게 사실 이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요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오류를 뿜으면서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GW3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이제 나머지 부분 있죠. 예, 뒤에 보시면 이제 서피스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넘어 있는 요런 서피스들을 내가 그냥 처분을 하고 딜리트나 편집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물론 뭐 요런 아주 이제 기본 메인이 되는 원통 형상까지 이제 날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요 툴이 참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가끔 좀 변태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어거지로 이제 프로그램을 오류를 딱 뿜으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알고리즘 내에서 형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뭐 쓰고 안 쓰고는 사용자 몫이니까 이게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전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솔리드 바디를 전체를 다 구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면을 여기서 지정을 하면요, 클릭하면은 이제 선택한 면만 구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면에다 한번 또 클릭을 하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이제 보면은 그 화살표 두 개, 화살표 두 개 돼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지금 선택이 됐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면을 또 지정하기 위한 부가 옵션들이 또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값을 5도로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about D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기준 객체에 D로 되어 있다. 예, 저는 그냥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배에 대한 드래프트를 어디서 이제 시작을 할 건지 라는 뜻이에요. 바닥면을 찍어준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4도 하고요. 자, 직전에 드래프트 썼으니까 재실행 시키려면 가운데 휠 버튼을 또 연속으로 선택을 하고요. 기준 객체로 찍을 수 있는 게 보니까, 자, 내가 이제 뭐 방향이나 객체나 이런 거 했을 때 선택 필터를 한 번씩 보세요. 기준 객체로 이제 면도 찍을 수 있는데 데이터 엄도 면이랑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엣지, 파팅 라인, 예, 라인 형태도 이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드로 놓고 여기를 이제 중립, 각도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제거를 하고 면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면을 찍어 주셔도 돼요. 면을 찍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찍어 주는 거랑 지금 미리 보기 에코 프리뷰를 봤을 때 조금 다르죠. 이 면을 찍었을 때는 이 면이 이제 무한대의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어떤 형상과 교차되는 지점의 최외곽 모서리가 기준 객체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경계로 해서 각도가 지금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얘는 이 평면에 교차되는 이 영역에서 각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엣지를 찍었을 때 엣지를 찍으면 특정한 위치에서만 이제 구배를 시작하는 거고요. 면을 찍으면 그 면 전체에서 구배가 시작되는데 어디를 경계로 솔리드와 맞닿는 최외곽 모서리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 꼭 알아두시고요. 면에서 전체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죠. 이걸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한 번 더 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런 형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기준 객체 D를 얘를 찍으면 얘가 연장을 해서 일단 걸리는 놈들을 다 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5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도라고 하면은 얘도 여기도 5도, 그 다음에 이렇게 5도, 여기도 5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엣지를 만약에 찍는다 하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5도가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쓰기 바랍니다. 면에서 난 요놈만 기울기를 주겠다. 각도 값을 이렇게 늘렸을 때도요. 예.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그 셀프 교차가 되죠. 자체적으로 교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상을 만듭니다. 이게 조금 참 희한합니다. 5도 값을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자, 세 번째 이제 구배를 주는데, 아까 이제 그 마지막에 직접 스케치로 만들어서 돌출시켰던 부위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는 5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 객체 D는 어디로? 이제 돌출의 끝단,
요 면을, 그리고 화살표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개체는 요놈이고요. 예. 보면 뭐 이제 불필요한 영역까지 지금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면에다 D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면 하나, 둘, 뒤집어서 셋, 넷. 4개를 찍으려고 보니까 귀찮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엔티티를 선택을 하면은 쭉 연결되어 있는 애들, 모든 애들이 이제 체인 선택이 된다고 그랬어요. 3D 형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면을 찍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2개만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면에서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면이 또 있다 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체인 선택이 돼요. 그리고 밑에서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값을 조절을 해서 내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9배를 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9배를 3개를 모두 다 부여를 했습니다. 필렛을 한번 줘볼게요. 필렛은 이제 바깥쪽 30,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영상 경계에서 20, 그 다음에 이제 돌출 부위 20,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틈 부분들 5 한번 줘보겠습니다. 필렛에서 값은 얼마? 30이고요. 뭐 필렛도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셋백 값을 또 따로 줍니다. 아이콘 형상 보시면은 셋백 값을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동일한 이제 엣지에서만 경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을 이제 잡아 좀 늘리는 형태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찍으면 이건 좀 얘기가 좀 적절하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런 필렛 만들기 좀 까다롭죠. 네,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툴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구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 서피스를 잘라서 여기서 넘치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요 꼭지점 필렛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을 이제 20으로 합니다. 20, 그 다음에 엣지는 또 요거 선택해서 20. 요것도 좀 재밌는 게 치수를 이렇게 제가 계속 늘립니다. 계속 늘리다가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가 얘가 또 다른 엣지, 이쪽 부분에 엣지 있죠. 여기를 이제 침범을 해요. 예, 그러면 보통 툴들이 이제 여기서 멈춥니다. 멈추거나 아니면 툴에 따라서는 야 이거 엣지 남겨줄래? 아니면 얘가 먹을까? 이제 아니면 뭐 아예 안 되는 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엣지는 그대로 최대한 남겨놔요. 네,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얘가 말도 안 되는 값이다. 네, 저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지금 한계에 다다랐죠. 네, R값이 침범을 해서 요 면이 아예 그냥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위에서 안 되는 안 되고 되면 변경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야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서피스가 만들어져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참조할 만한 서피스를 또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게 조금 다른 툴들이랑 비해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필렛 명령 써서 이번에는 반경값이 얼마냐
5입니다.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죠. 체인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체인 선택이 되고요. 선택.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참고로 필렛을 앞에서 지금 여기를 먼저 줬잖아요. 여기를 먼저 주고 위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한 방에 따라가게 여기를 먼저 필렛을 줍니다. 날카로운 상태에서 위에 먼저 필렛 주고 아래 필렛 주는 거는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굉장히 패치가 많이 생기거나 필렛이 좀 지저분해요. 이제 뭐 주조나 이제 그런 어떤 주물 제품 같이 이제 공차가 좀 넉넉한 애들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필렛을 주는 순서가 이제 높이 방향을 먼저 주고 이제 측면을 매끈하게 따라가게 만든 다음에 이 부위에서 이제 필렛을 주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필렛이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상단 모서리에 필렛을 추가하는데 값이 얼마? 20입니다. 값을 주고 20 입력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타고 넘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가 교차 부위가 생겨요. 교차 부위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부위에 패치가 만들어집니다. 뭐 설계는 아니죠. 도면 뽑으실 때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패치가 있다고 해서 뭐 대단히 막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썩 설계 모델링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구조 해석을 하시거나 뭔가 이제 누군가한테 데이터를 주실 때 이런 부위를 좀 더 매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복구 기능에 가면요, 뜯어진 면들이나 문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복구 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하나의 복구 대상으로 GW3D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병합 기능이라고 해서 두 개의 면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연결면이 탄젠트하게 막 매끄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에서 어떤 뭐 허용할 만한 공차에서 살짝 형상을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쭉 살짝 다리는 기능도, R값 20으로 줬고요. 측면에 이제 홀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홀 명령은 여기다 뭐 지금 이렇게 딱히 뭐 규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좀 무시를 할게요. 그리고 카운터볼을 생성을 하는데 홀을 이제 바닥에 추가를 하나요? 전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을 이제 파낼 때는 이제 내부로 이제 파내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부가 좀 비쳐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좀 많이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상의 홀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형상에 들어가서 이제 홀 명령이 있고요. 홀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라는 게 있고, 얘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드릴로 뭔가 이제 땅을 쫙 파들어가는 어떤 드릴이라고 할게요. 이제 드릴의 어떤 방향, 총구를 겨냥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일단은 이 조준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화면에 지금 미리 보기가 되시죠? 여기에 홀의 유형은 이제 몇 가지 단순한 일반적인 원통 형상의 홀이 있고, 팁 부분 어떻게 표현할 건지, 평탄하게 할 건지, 아니면 관통을 할 건지, 원뿔로 할 건지, 테이퍼, 기울어진 어떤 각도를 주죠. 카운터 보어 형태가 있고, 카운터 싱크, 그 다음에 이제 스파 페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스파 페이스. 카운터 보어로 한번 놓고요. 이 값들은 이제 화면에서 D1, D2, H1, H2 형태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못따기, 중간 못따기, 끝단 못따기.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탭을 내주는 거예요. 여기 탭 내주고, 탭 내주고, 탭 내주고. 이렇게 중간중간 탭을 내줍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 predefined 사전에 정의된 형상 명령이에요. 요 홀이라는 명령이 없어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스케치를 해서 회전, 리볼브를 시켜가지고 형상을 파내는 이제 그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지정을 해두면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면은요, 내가 이제 조주는 제가 여기를 할게요. 조주는 여기를 하지만 이게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만약에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요런 홀을 하나 파고 싶어요. 이렇게 요런 홀을 하나 파고 싶은데 마우스로 여기 이 지점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위치 있죠? 위치로 요 지점을 찍어요. 그리고 방향으로 이제 뭐 딱히 방향을 건들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면이 있으면 그 면에 대해서 노멀한 방향, 그러니까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홀을 뚫습니다. 그리고 면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면을 딱히 지정을 안 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파요. 근데 이제 면을 내가 특정 면을 지정을 만약에 요 면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방향과 이제 조준은 했으니까 실제 파는 건 여기서 파집니다. 이런 차이점이 이 위치와 이 면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로 여기를 잡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툴들이요, 위치를 잡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하고 싶냐면은 여기 외곽에 있는지 이 원통 있죠. 지금 필렛을 줬으니까 이 원형이죠. 원형이라는 거는 이제 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이나 원호 같은 경우는 중점이 있어요. 중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스케치를 해가지고 요 면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나와서 그 점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홀의 위치를 지정을 해요, 툴들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우클릭 버튼을 누르시면은 곡률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곡률 중심을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제 이 테두리 엣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얘는 계속 형상이 변경돼도 이 중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갑니다. 예. 면은 따로 지정을 하진 않을게요. 자, 내부에 이제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살짝 한번 비틀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수직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생각나는 대로 2점 해서 여기서부터 벡터 방향을 이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홀을 뚫습니다. 예. 그렇죠? 예. 카운터보어에 여기 H1 5mm죠. H2네요. H2 값은 이 찍어준 중점에서 계산이 되는데 지금 비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넘치는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이제 생겨요. 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곡률 중심으로 엣지를 잡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이 제거가 있고 없음이 있어요. 네. 없음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값은 제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고요. 다시 한번 명령을 써서, 이번 제거가 아니라 그냥 이건 연습 삼아서 이렇게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그냥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이 부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활용은 사용자의 몫이죠. 자, 그리고 홀 명령을 써서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뚫어 줄 건데요. 곡률 중심을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요 받아주는 면이 사실 이렇게 꼭 평면일 필요는 없어요. 곡면도 그냥 다 뚫어 버립니다. 예. 이런 게 조금 장점이죠. 제가 없음으로 했네요. 예.
제거로 바꾸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탭을 탭존 셋백 일값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곡면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형상을 만드시면은 이제 형상을 이제 대칭 조건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좌우, 전후, 좌우 대칭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면의 속성을 바꿔서 조금 더 투명하게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하게 바꿔주는 작업까지 한번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동 복사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대칭 복사에서 객체를 찍을 때 우리가 이제 대칭 복사를 할 때 면을 복사할 수도 있고 점을 복사할 수도 있고 엣지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전체 덩어리 형상을 선택 필터로 놓으시고 클릭을 해줍니다. 기존 평면으로 여기 있는 이 평면 YZ 평면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을 찍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얘 원점을 만약에 조금 옮기셔야 된다, 이동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평면을 찍는 것보다는 이 형상의 면을 직접 찍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얘가 원본이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기본이 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교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빼기랑 교차는 지금 비활성화 됐죠. 현재 쓸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으로 놓으시고요. 자, 이제 대칭 복사를 시킬 건데 원본을 제거를 하고 원본의 위치를 반대편으로 이제 넘기실 땐 이동, 그 다음에 복사는 원본도 그대로 놔두고 복사본을 하나 추가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 복사는 원본이랑 지금 복사본이 생겼잖아요. 원본이 바뀌면 복사본도 따라 바뀔래? 아니면 원본이 바뀌어도 복사본은 그대로 처음의 형태를 유지할래? 연관 복사를 체크를 하고 옵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연관 복사 넣어주고 복사로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고요. 다시 가운데 휠 버튼 눌러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기존 평면 요 면을 찍어줍니다. 원본의 측면 찍어주고 기본으로 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4개의 블록과 그 블록을 기반으로 해서 대칭 복사, 대칭 복사, 대칭 복사 이렇게 총 4개의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기 내부를 이렇게 파내는 어떤 특정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선택 필터를 형상으로 놓고요.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면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면속성 색깔을 조금 더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좀 더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 옵션을 주거나 광채나 광택, 어떤 뭐 굴절, 반사, 고급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음영 효과를 다양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